오늘의 리뷰는 바로 HG 소송의 마녀의 건담 르브리스 손 23년 3월 18일 가격은 엔가로 1,600엔에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울이랑 동시에 출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좀 더 뒤에 출시가 되었다라는 게 특징이고, 박스 아트를 보면은 우르랑 손이랑 같이 이게 담겨 있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한데, 얘도 우르랑 똑같이 우르 같은 경우는 국내 번역명이 울이잖아요. 울. 근데 손은 손이라고 돼요. 손, 그냥 우리 손 할 때 손, 이 손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TH 발음이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떫은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아무튼 뭐 손 국내 번역을 글자로 쓸 땐 손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실제 발음할 때는 TH 발음에 주의하자, 그런 게 있고, 얘도 우르랑 동일하게 과연 2기에서 세컨드 시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스티커를 좀 이야기를 하면은 우르 때랑 남는 건 동일하더라고요. 쉘 유닛이 발동하기 전에 검은 색깔 라인 정도, 쉘 유닛 발동을 할 거면 빨간색을 다 붙이면 되고, 안 할 거면은 빨간색 아예 안 붙이고 이 검은색 라인 하나만 붙이면 되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가 파란색으로 우르 때랑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편손도 들어갑니다. 역시나 우르 때랑 동일한 모양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솔직히 뭐 에어리얼 편손이랑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쉴드입니다. 빠밤. 조형만 놓고 봤을 때는 우르의 그 무장이 붙어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은 그런 쉴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납하는 것도 똑같아요. 빔사벨 자루를 이렇게 두 개를 수납하는 기믹이라든가, 내부에 프레임이 분할되어 있는 이런 파츠 분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같은 사양이더라고요. 다음은 빔 디퓨즈 건. 작중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여준 그런 무장이기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방에 그냥 모빌 슈트가 그냥 뻥 하고 뚫려버리고, 그런 게 좀 세다. 그리고 모드를 바꿔서 산탄으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샷건으로도. 그것도 좀 놀랐습니다. 와, 엄청난 광역 샷건이던데. 그만큼 위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대용량 그 에너지 탱크를 쓴대요. 이 뒤에 게 에너지 탱크일지 밑에 거일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 밑에 거가 탱크겠죠. 그리고 옆에 그립 부분은 가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우르 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에는 이제 홀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반짝이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테일 면에서는 확실히 그 우르 무장보다도 훨씬 좋아요.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보는 거에 있어서 확실히 좀 쏜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팔다리가 길이가 바뀐 것 같은 이 전체적인 실루엣, 요 프로포션 때문에 뭐야 이거 뭐하는 애야, 막 이런 좀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모빌슈트가 바로 이 르브리스 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체만 딱 봤을 때, 이 흉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무장 백팩 쪽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르랑 비슷하다, 흡사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흡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게 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동일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시작 양산형 건담 르브리스를 대폭 개수를 한 게 바로 이 기체라고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프레임 일부 디테일을 빼고는 내가 알던 르브리스가 아닌데 라고 말을 해도 뭐 솔직히 과언은 아닌 그런 모빌슈트 디자인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 두 건담만 딱 놓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이 뒤쪽에 페이스드 어레이 캐논 이 부분도 다르다는 거를, 방향이 다르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우르 같은 경우는 기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손 같은 경우에는 기체 중심으로 수평으로 누워 있는 상태예요. 이 방향이 다르다는 걸 전 나중에 알았었습니다. 둘 다 그냥 이렇게 둘 다 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근데 나중 가서야 다시 설정화랑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어라? 방향이 다르네? 이걸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분위기가 둘이 비슷하긴 해요. 묘하게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들이거든요. 근데 디테일적인 부분에선 좀 크게 차이가 났었어요. 일단 쉘유닛만 기준으로 딱 놓고 볼게요. 우르 같은 경우는 좌우가 좁습니다. 좌우 폭이 좁고 뒤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송 같은 경우는 좌우가 넓습니다. 좌우가 넓고 앞뒤 폭이 좁아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디테일이 똑같냐? 하기에는 또 다른 거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얼굴, 머리, 디자인 자체가 아리오스 건담 내지 하루트 건담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르, 쏜 보자마자 저거! 이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우르랑은 다르게 확실히 좀 샤프한 턱선? 라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되게 샤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뭉툭한 디자인 없이 특히나 턱 부분이나 이런 데 디자인을 보면은 가운데로 모이는 또 디자인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경우도 잘 보면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더구나 우르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여기가 뒤로 누워 있었거든요. 비교를 위해서 머리만 딱 떼왔는데 지금처럼 우르는 블레이드 안테나가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약간 누워있는 형태죠. 근데 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위로 솟아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서로의 이미지가 묘하게 차이가 나는 게 또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좀 큼지막한 부분에서는 우르랑 거의 동일한데, 이마 사이에 클리어 파츠, 안쪽에 쉘 유닛이죠. 붉은 색깔 스티커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몸통! 일단은 덕트로 추정되는 부분, 여기는 스티커로 붙이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클리어 블랙 안쪽에 쉘 유닛,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잘 보면은 스티커도 다 썼습니다. 남는 거 없이 전부 다 스티커를 활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운데는 스티커가 없죠? 애니메이션 컷을 잠깐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도 전부 다 쉘 유닛이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라모델은 그러지 못했어요. 박스 아트에도 이 가운데는 빛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초기 기획 단계에선 이 가운데가 없었던 거죠. 없는 상태에서 프라모델이 디자인되고 프라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여기가 다 빛나게 바뀐 거예요.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황상 보면은 그거 말고는 여기가 비어있을 이유가 없어요. 애니메이션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또 프라모델이나 모형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 클리어 파츠 벗겨내시고 여기다가 뭐 마커로 로얄 레드 같은 마커로 여기에 찍찍찍 칠해주시면 됩니다. 막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심플한 형태의 각진 모습 하나는 우르대로 느꼈지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에는 이번에도 페이즈드 어레이 캐논이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달려있는 프레임 부분 있죠? 이게 우르 때랑 디자인이 달라요. 우르는 좀 얇았거든요. 요 프레임이 좀 얇은 형태였는데 쏘는 좀 두꺼운 형태로 바뀌었더라고요. 요런 부분에도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등 부분 보면은 분명히 버니어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긴 하지만 작아서, 그리고 이 캐논에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요 부분도 확실히 디테일이나 파츠 분할이나 이런 거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다 3mm 조인트예요. 그리고 팔 부분, 팔이 굉장히 깁니다. 이상하리만큼 팔이 굉장히 긴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야, 얘네 나중에 우르랑 합체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하지 않았죠. 나중에 한번 이제 프라모델로는 해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깨 쪽에 보면은 이제 고기동을 위한 것 같아요. 어깨 쪽에 이런 스러스터 형태의 디테일이 좀 여러 개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깨 자체는 우르 때보다도 좀 경량화된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팔 쪽도 굉장히 좀 이게 좀 독특했는데 앞으로 좀 꺾여 있어요. 여기가 라인이 꺾여 있는 라인이어가지고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독특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은 확실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팔꿈치의 느낌이 나긴 납니다만 대체 이 비율은 뭘까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골반을 보면은 앞부분은 대단히 막 이렇게 디테일이 다 이런 건 아닌데 뒤쪽은 대형 버니어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동도 가능해요. 그래서 움직여줄 수도 있고 거대한 버니어를 보면서 오우씨 얘 추진력 좀 나오겠는데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팔과 다르게 뭐 팔이랑 거의 1대1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수준의 다리, 아래가 무릎 아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지 이건? 하고 있는데 일단은 허벅지 쪽은 또 스러스터 파츠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허벅지 쪽도 그래도 디테일이 이쪽도 없는 건 아니라 가지고 또 이건 이거대로 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무릎 아래로가 굉장히 짧아요. 엄청 짧아요. 거기다가 발은 또 삼각이에요. 삼발이어가지고 트라이포드여가지고 요것도 독특하네. 대신에 요거는 우르도 트라이포드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쪽을 우르는 가동이 가능했어요. 발꿈치를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었는데 소는 개별 가동이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개별 가동은 좀 힘든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발바닥 프레임이 또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독특한 그 실루엣 하나는 기똥차게 또 구현한 것 같아서 보긴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서로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파츠를 공유하는 부분 비슷하게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우르 때랑 똑같습니다. 볼관절이 안쪽에 뒤로 향해 있고요. 위에 하나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동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의 구조 또한 우르랑 똑같습니다. 안쪽에 볼관절로 된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요. 어깨를 들어준다거나 앞으로 살짝 뽑아준다거나 여기서 다 해주고 팔 자체는 역시나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어깨를 올려보면 안쪽에 프레임이 보이고요. 이 프레임도 그대로 바깥쪽으로 쭉 들어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팔 가동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겠네요. 그리고 팔꿈치 이중 관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해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를 볼 수가 있어요. 요 아래쪽 부분, 아래쪽 관절이 C형 파츠로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만 뭐 크게 헐겁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허리 역시 우르랑 구조 자체는 똑같습니다. 흉부의 볼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자유분방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이 허리 중간 옆구리 부분이 또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는 동일한 형태를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고관절 역시 형태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 없었어요. 대신에 이 허벅지 위로 이렇게 이 파츠가 솟아올라 있기 때문에 다리 그대로 옆으로 열면은 고관부에 딱 맞닿아요. 그래서 옆으로 들 때는 살짝 다리를 회전을 시켜가면서 들어주는 게 좀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스커트가 없으니까 다리를 많이 들 것 같았어요. 같았다. 근데 역시나 이렇게 위로 치솟은 파츠가 옆구리에 걸립니다. 잘 보면은 이렇게 툭 하고 걸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허벅지가 많이 두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앞으로 드는 게 상당히 옆으로 다리를 벌려야만이 앞으로 좀 들어줄 수가 있었어요. 다리 자체가 좀 옆으로 많이 꺾여 있죠. 무릎은 또 굉장히 독특해서 요 흰색 부분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요 중간 허벅지 중간 부분이 한 번 더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무릎 프레임이 드러나요.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였다. 이건 굉장히 독특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은 조금 불편한 그런 형태였는데 볼관절이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꺾어주거나 그리고 이렇게 발목 접지를 위해서 꺾어주거나 요거가 좀 되게 제약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안쪽으로 많이 꺾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발목을 펴는 거 이렇게 크게 움직여줄 수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움직이지 싶을 정도로 발목이 아예 뒤로 돌아가 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무릎 꿇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리를 많이 꺾어주다 보니까 이제 옆구리가 걸려서 몸통도 살짝 꺾여 있고 그러긴 하지만 포즈 자체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장들을 다 들려줘 봤습니다. 근데 또 무장 들려주니까 이건 이거대로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꽤나 멋진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르랑 같이 뒀을 때 시너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같이 뒀는데 역시 서로 뭔가 다른 듯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페이스드 어레이 캐논 때문에 뭔가 비슷한 이미지가 생겼다라는 느낌도 들면서도 역시나 우르 때도 느꼈지만 쏜도 굉장히 각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이게 HG?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음표가 딱 뜰 정도로 각이 잘 살아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 위에도 올려봤습니다. 역시 우주에서 활동한 기체인 만큼 공중에 띄워야 좀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유의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뒤로 뻗기가 굉장히 수월하니까 공중에 띄웠을 때가 좀 더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빔 디퓨즈건 액션. 이 디퓨즈건이 집속돼가지고 강하게 날아가기도 하고 모드가 바뀌어서 샷건 형태로 산탄으로 빵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집속하니까 화력이 엄청 셌고 그리고 산탄으로 쏘니까 커버 범위가 엄청 넓었다. 그게 좀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 기체랑은 별개로 저 무장 자체가 좀 놀랬어요. 와, 저런 무장이 나오네? 이랬거든요. 우주색이었다면은 뭐 그렇게 대단히 신기할 건 아니었어요. 당장 사자비만 보더라도 뭐 산탄으로도 쏘고 집속으로도 쏘고 그랬으니까. 근데 수성의 마녀에서는 아직 산탄이 나온 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르브리스 쏜 빔사벨이 역시나 쉴드 내부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르브리스 쏜 손목에 빔사벨 유닛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손목 뒤쪽에 수납되어 있는 유닛을 앞으로 돌려서 앞으로 쑥 슬라이드 딱 해주면 이게 빔사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빔 파츠를 가지고 와서 손목에다가 끼워주면은 이렇게 아주 멋진 빔사벨 액션이 완성이 됩니다. 손목 안쪽에 유닛이 숨겨져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멋진 포인트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퍼메스코어 4! 뒤에 페이스드 어레이 캐논이 전개된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티커 배치라든가 유닛 자체의 기믹은 우르 때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달라진 건 색깔밖에 없다. 안쪽에 들어가는 스티커, 빨간 라인 스티커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포즈들도 한번 취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액션이 뭐 결국은 손에 든 라이플 하나, 요 디퓨즈건 하나, 그리고 빔사벨 손목에 들어간 거 하나, 뭐 요 정도다 보니까 크게 취할 건 없는 것 같고 바로 약간 조합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가지고 놀아봐야죠. 출시 전부터 가장 많은 이야기 중 하나는 얘는 하체, 얘는 상체 하면서 이제 우르의 하체와 소네의 상체를 결합하지 않겠어? 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합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단순히 하냐? 그냥 말 그대로 상하체 교체입니다. 조인트의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요 우르의 하체와 소네 상체를 이렇게 끼워줄 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단순 결합이긴 합니다만 되게 좀 미묘하네요. 그렇게까지만 요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둘의 요 어레이 캐논을 한 곳에 몰아준다.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글쎄요. 글쎄요. 일단은 이렇게는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온에서 팔만 가져온다? 라기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뭘까 하면서 이걸 조립하다가 되게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팔꿈치랑 이 무릎이었습니다. 이게 두 개를 빼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가동 이야기하면서 이 팔꿈치 아래쪽은 C형 파츠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빼보면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대로 일단 C형 파츠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서도 웬 핀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핀으로 한 번 더 고정을 하나? 라고 하기엔 안쪽에 핀이 고정되는 데는 없어요. C형 파츠만 있습니다. 딱. 이번에는 무릎입니다. 무릎을 이렇게 벗겨주면은 어라? 여기도 C형 파츠가 있고 핀이 있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무릎은 C형 파츠를 안 쓴다는 겁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 작은 핀과 요 앞뒤로 있는 요 홈이 있죠? 살짝 파여있는 부분. 여길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C형 파츠는 쓰는 데가 없어요. 이 안쪽을 보면은. 그럼 이게 왜 있지? 했더니 얘랑 팔꿈치랑 그리고 무릎이랑 C형 파츠의 규격이 똑같더라. 핀의 두께는 좀 달라요. 핀의 높이는 좀 달라요. 대신에 서로 구조 자체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원래 발목으로 쓰이던 부분이 손목이랑 규격이 똑같아요. 근데 이대로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 얘를 분리를 해서 좀 아래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려서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또 여기도 고정이 여긴 여기대로 되거든요. 나름 튼튼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요거는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손목 부분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끼워줍니다. 왜 또 잘 들어가요? 네, 저항감 없이 쏙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허벅지랑 팔인데 얘를 있는 그대로 약간 팔 뒤로 굽혀야 되니까 팔꿈치가 앞으로 오게 해서 끼우려고 그러면 안 끼워져요. 잘. 이번에 이 앞쪽이 좀 걸리거든요. 이거를 역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 위에가 꺾인다면? 그러면 역각이 또? 오라? 그럴싸해. 그럼 여기에도 발이? 오라? 그럴싸해. 가 되더라고요. 이렇게라면은 발목이 뒤쪽으로 크게 꺾이는 이유도 설명을 할 수 있죠. 이게 다리가 역각으로 꺾이기 때문에 꺾이고 나면은 지탱을 하려면 얘가 발목이 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르브리스 손의 무언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울과의 합체보다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비율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또 달라지기도 하고 반전 매력도 좀 있고. 그래서 사이즈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면은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져요. 벌어진 다리를 좀 더 이렇게 모아준다 그러면은 진짜 완전 똑같은 형태의 거의 비슷한 키의 울과 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립하면서 들었던 위화감이 아니 여기는 C형 파츠를 안 쓰는데 이게 왜 있는 거야? 였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래저래 만져보니까 앞뒤만 바꿔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위아래 이렇게 팔과 다리만 바꾼 건데 되게 독특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멋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나오기는 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수성의 마녀의 건담 르브리스 손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좀 아무래도 이후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메카예요. 2기에서 세컨드 시즌에서 어떻게 등장을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와줄지 강화를 하면서 아까 그런 모습으로 바뀔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다른 형태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관절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앞으로의 바리에이션을 위해서는 어떤 바리에이션? 이런 좀 또 이제 고민이라기보단 상상이죠. 상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모비슈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밥실.